안녕하십니까. 치의학과 2학년 이재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linics 2018년 8월 8일 실린 Costochondral Graft vs. Total Alloplastic Joint for Temporomandibular Joint Reconstruction 입니다. 다시 말해 TMJ 재건을 위한 방법들인 갈비연골 이식과 무생물 재료 이식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바이탈리움이라는 금속을 TMJ 재건을 위해 이식했는데요. 수업 중에 언급하셨던 임상시험 페이스 2와 전임상시험 그룹 3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또 수업 내용에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적용 이후 장기적인 사용 시에 나타나는 부작용 등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페이스 4도 논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키워드는 TMJ 재건, 갈비연골 이식, 그리고 무생물 재료 이식입니다. 그렇다면 TMJ란 무엇일까요? TMJ는 Temporomandibular Joint의 준말로 측두하악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TMJ는 두개골과 하악골이 이루는 관절로 신체 내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경첩운동과 활주운동을 모두 하는 그런 관절로 두 뼈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그 사이에 관절 원판이 존재합니다. TMJ는 저작, 발화, 연화, 호흡 등 여러 작용에 관여하며 피부 미용과 생리적 발달, 삶의 질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TMJ에 염증이나 디스크에 탈구가 발생하여 통증이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 유착이 발생하여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수술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생체 재료인 바이탈리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탈리움은 코발트 65%, 크롬 30%, 몰리브데넌 5% 등으로 이루어진 합금입니다. 잘 부식되지 않고 열에 강하며 가볍고 생체 적합적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강도가 높아서 치과 재료나 인공관절 등에 사용됩니다. TMJ 재건이 성공했다는 것은 기능과 형태가 좋아지고 고통과 장애가 감소하며 과도한 그런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다른 병적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MJ 재건 수술은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이 수술은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 골성 또는 섬유석 유착, 즉 입이 잘 하고 벌어지지 않는 때, 그리고 다른 재건 수술이 실패하였을 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TMJ 수술에 있어서 자가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has been reported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 말은 즉슨 다른 합병증이나 부작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에는 유착과 고정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원숭이는 20주, 사람의 경우 25주가 지나야 회복 가능합니다. 회복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 유착, 즉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원숭이 시험의 경우 3군 전임상 시험이, 사람 실험의 경우 Phase 2 Clinical Test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뼈가 굳을 때까지 상악과 하악을 꽉 묶어 놓아야 합니다. 이때 전단응력이 발생하여 불량한 신생혈관 형성, 불유압, 그리고 실패 등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관은 180에서 220 나노미터 정도의 조직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는 상처 조직으로 두께가 약 440 나노미터에 달하므로 혈관이 형성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뼈만 떼어내서 이식했던 기존 자가조직 이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뼈와 연골, 혈관 등 주변 조직을 같이 이식하는 방식이 바로 갈비연골 이식입니다. 자신의 갈비뼈를 이용하므로 구하기가 쉽고 생체 친화적이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비뼈를 떼어낸 후 다시 붙여야 하므로 2번의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부위가 2곳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의 난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은 유착, 즉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갈비연골 이식에 문제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바로 Alloplastic TMJ 재건입니다. 즉 무생물 재료 이식입니다. 1995년 머큐리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바이탈륨이란 합금을 사용하여 인공관절 보철물을 발명했습니다. 이후 CAD/CAM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갈비연골 이식과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바이탈륨을 사용한 무생물 재료 이식과 비교를 위해 페이즈 4 임상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페이즈 4 임상 시험이란 장비가 시판된 이후, 즉 그 장비의 기능성,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시험으로 장비가 체내에 사용되는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임상적 방사선 분석을 이식 후 약 7에서 10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이식 성공률을 분석해보면 갈비연골은 61%, 바이탈륨 TMJ 제거는 95%의 성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갈비연골 이식보단 Alloplastic Replacement의 성공률이 현저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탈륨 인공관절 보철물의 경우 사전에 만들어 놓고 수술 시 바로 이식할 수 있으며 다른 조직을 떼어낼 필요가 없게 되어 수술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날 확률 또한 낮아지게 되고 수술 직후 피지컬 테라피를 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회복 시간이 빨라 유착, 즉 입이 벌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성장이 완료된 환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4 임상시험 분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 TMJ 재건 수술 방식들 중 바이탈륨 TMJ 대체 보철물이 TMJ 질환 말기 환자들에게 가장 기능적, 심미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수술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